우리 3학년 여러분 반갑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우리 일과 에너지 어떤 관계인지 교과서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에너지인데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이거는 일상적 일이에요. 일상적.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이고 착한 일, 이것도 일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뭐냐? 여기 일 좀 도와줘, 이거냐? 여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들어 올린 일, 이동시킨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실제로 일상생활의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 물체가 이동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열차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줘야 돼요. 힘.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가 생기죠. 이동하는 거리.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가 생기면 이들의 곱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힘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두 번째 우리 교재에서 힘의 방향, 이 가위를 딱 대서 자르면은 이 사과 같은 건가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 방향 이동거리가 생기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얘를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 표시를 했습니다. 각각. 여기 보면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의 관계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뭐냐? 바로 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일이라고 하는 거 과학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 우리가 일상정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힘, 어떤 물체에 힘을 주잖아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요 방향으로 영차 힘을 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밀려났어. 그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 거야. 얘가 힘을 준 방향의로의 이동 거리 이렇게. 여기 보면 물체 한 일의 양은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힘. 그리고 물체 이동 거리, 바로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건데 힘을 준 방향으로의 거리야. 그래서 여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라고 하는 게 나와서 별표 쳐야 돼. 이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나와야 돼. 작용한 크기와 힘의 방향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곱으로. 이 아래 식이죠. 1. 1이라고 쓰고 얘는 에너지라고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의 단위는 우리는 주를 씁니다. 대문자 줄, 요 주를 씁니다. 그래서 뉴턴과 미터를 곱한 게 줄이다.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할 때 이 한 일이다. 이거를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를 우리가 끝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준 방향, 이 벡터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요.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으면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가서 코사인 세타로 한다. 내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 힘을 준 방향으로 힘과 이동거리가 이렇게, 힘은 이쪽으로 줬는데 이동거리가 이쪽 방향이라면 얘들은 90도죠. 그럼 이 90도를 코사인 90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 하고, 이건 빼고 힘과 이동거리만 해도 되죠.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이동거리가 이쪽이야. 그럼 이쪽 방향 이동거리는 0이니까 일하지 않았다. 90도면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힘을 주면 그만 들어올린 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뭔가를 들어올려. 그럼 들어올린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들어올린 일입니다. 이게 들어올린 일, 들어올린 일이라고 하고, 들어올리려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들어올리려면 무게만큼의 위쪽 방향에 힘을 줘야 돼. 이게 이 힘은 무게와 같은 만큼의 힘을 줘야 돼. 들어올린 높이니까 이 방향이 바로 들어올린 일이고, 들어올린 일만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어. 이를 내가 들어 올리면서 100줄의 일을 해주면 얘는 어떤 기준면에서 여기에 올라가 있을 때, 요만큼 올라가 있을 때 얘는 기준면에 대해서 100줄의 일을 받았으니까 이 일이라고 쓰고 에너지를 100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얘는 에너지를 100줄을 갖고 있는데 기준면의 중심으로 어떤 위치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포텐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질량 2kg이에요. 그럼 얘는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는데 무게는 여기에다가 9.8을 곱하면 질량에 곱하면 무게가 나와요.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2kg. 물체는 1.5m 들어올렸으니까 1.5m. 들어올린 높이 1.5m. 무게는 질량에 9.8을 곱해. 질량에 9.8을 곱한 게 무게.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량 곱하기 9.8, 9.8 곱하기 질량을 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다. 가만히 보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9.8의 질량의 높이야. 꼭 기억해야 될 식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걔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는 들어올린 일이라고 하며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게 3이니까 요게 얼마 나와요? 29.4줄인가요? 이렇게 요건 답이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과의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중력이 한 일 여러분들에게 쓰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이라고 쓰고 얘를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씁시다. 중력이 일을 하면 어떤 물체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증가. 이걸 자유낙하잖아. 자유낙하.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자, 중력이 한 일을 우리는 운동에너지라는 말을 쓰고 중력에 대하여 들어올린 일은 우리는 위치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머릿속에 클리어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정리가 끝났다. 여기 보면 과학에서 일을 했는데 한 일이 0인 경우는 뭐냐면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 왜냐하면 과학에서 한 일은 힘하고 이동거리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수학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그 값은 0이잖아. 이동거리가 0, 이 자리가 0이 되면 전체가 0이니까 한 일이 0이 되고 이 자리가 0이면 또 전체 곱해서 0이니까 한 일이 0이 되는 거야. 그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인 경우 0인데 수업 시간에 이거 있죠? 자, 어떤 분이 시장가망을 들었어. 이쪽으로 힘을 줬어요. 위쪽으로. 그러면 맨 처음에 바닥에서 들어올린 건 일을 한 거지만 든 채로 옆으로 갔으면 이쪽에 힘을 줬는데 이쪽에 이동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제로니까 얘가 0이니까 한 일은 0이죠. 수업 시간에는 힘과 이동거리가 90도면 코사인 90도 이 값은 0이다. 얘가 0이니까 이 뒤에 항목에 코사인 세타가 있었는데 여기에 9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니까 전체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수직인 경우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힘을 준 방향, 과학에서 말하는 일, 0인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학습지 뒤에서 문제 계속 나온 거야.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말뚝 박는 일을 한다. 사람이나 기계가 물체 일을 하면, 자, 물체 일을 하면 에너지를 준 거죠. 에너지를 주면 이런 얘기예요. 그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번역을 한 거다.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탁 떨어지고 일을 하는 거 보여줬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있는데 이거 아까 평가에 나왔었죠. 앞선수가 있고 뒷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수는 뒷선수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서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나 밀어준 선수, 뒤에 있는 선수는 자기가 일을 해줬으니까 자기 에너지가 감소해서 속력이 느려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에너지의 단위나 일의 단위는 모두 줄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정리로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의 곱이었죠. 외부에서 일을 한 물체는, 외부에 일을 한 물체는 자기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고, 외부에서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는 일을 받은 거니까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양수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수기. 펌프죠. 자, 위쪽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내리면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발전을 하는데 발전을 100을 했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100을 안 쓰고 50만 쓰면 50의 에너지는 그냥 만들어져서 소모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너무 아깝다. 쓰지 않는 50의 에너지로 이 물을 끌어올려서 저수지로 끌어올려 놓으면 다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발전을 했을 때 쓰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구조, 그리고 그때 다시 떨어뜨려서 발전을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양수식 수력발전소라고 그래요. 높은 산 꼭대기 같은데 물을 저수해놔야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서 우리 교과서에 성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떨어질 때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중력에 대해서 물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다시 중력이 일을 하면 아래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데 이때 터빈을 돌리는 거죠. 물이 떨어질 때 중력이 한 일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를 이용한 터빈을 돌린다. 터빈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이 터빈이 뭐냐? 얘를 돌리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 같고 물레방아를 돌리면 결국은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으로,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반복 학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